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도 강경했고, 그리고 시가도 강경하긴 했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살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양보를 하려 하지 않았었는데, 결국 양가 아버지들이 나서서 어머니들을 설득했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 주긴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기싸움은 상견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합니다. 우선 저희 엄마는 최대한 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에 얻기를 바라셨으나 남편의 어머니는 최대한 시가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니까 엄마도 지지 않고 그럼 친정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겠다라고 맞대응을 하셨는데 아, 대부분 상견례에서 양가 어른들이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 알곤 있지만 너무 팽팽하게 맞서긴 했어요. 저희 엄마도 기분 잔뜩 상하신 채 집으로 가셨고 남편의 어머니 또한 기분 상하신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저희 엄마가 한성격 하시는 분이세요. 좀 어떨 때 보면 극성맞은 분일 수도 있는데 언니 결혼할 때에도 엄마 마음대로 사돈어른들은 쥐락펴락하신 분이긴 합니다. 엄마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언니 사돈 어른들께 쩔쩔매기도 했었고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진짜 조심스럽게 양가 어른들께 만나기 전에 도움받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서 양가 어른들의 태도가 바뀌어 버린 거였죠. 엄마 못지않게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한성격 하셨는데 센 두 명의 어머니가 만나니 결국엔 그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상견례를 마치고 양가에선 결혼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면 고생하고 시집살이 하는 것이라고 했고 남편 쪽에선 그런 집을 처가로 두면 사위를 부려먹고 자기 딸만 위해달라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 남편과 저는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양가 어머니들이 기싸움을 하셔서 저희는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저희 집에선 아빠가 엄마를 설득했고 남편의 집에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설득하셨는데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양가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양가 아버지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리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걸로 물러서 주신 거였거든요. 완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한 경우였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양가 아버지들은 거의 한 배를 탄 동료가 되긴 했는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들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아버지들은 서로 교류를 하시며 친하게 지내셨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엄마의 입김이 센 것처럼 시가에서도 시어머니 입김이 세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말한 그 시집살이라는 것 말이죠. 시어머니는 기분 나쁜 티를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제 앞에서 엄마의 험담하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셨고 그리고 며느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둥 많이 시키시긴 했었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엄마도 똑같이 시어머니 험담을 했고 사위를 부려먹는 건 아니지만 아빠보단 확실히 사위 사랑이 덜하신 분이긴 했었어요. 만일 저나 남편은 양가의 아버지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버텨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더 일찍 이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저희 힘으로 했고 그리고 집은 저희 부모님 집과 남편의 부모님 집 딱 중간에 없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쯤 갑자기 시어머니가 통보를 하시죠. 시가 근처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으니 그곳으로 들어와 살라고요. 당시 저희 신혼집은 전세였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그냥 짐을 빼서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앞으로 저희 엄마와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더 이상 저희 엄마 험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을 통해 들었거든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그냥 집 사뒀으니 들어오라 하시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또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야?
나도 엄마한테 뭐라 하긴 했어. 그런데 엄마가 내가 출근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봐. 뭐? 그럼 내 출근은? 우리 왜 여기에 집을 얻은 건지 기억 안 나? 양가 어른들 서운함 느끼지 않으시도록 직장 거리 이런 거 안 따지고 얻은 거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자기야, 좀 진정을 해봐.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는 딱 이거를 바란 거였대. 뭐? 뭘 바라셨는데? 우리가 엄마의 의견을 딱 한 번만 들어주기를. 그냥 장모님 의견 같은 거 딱 한 번만 거절하고 엄마의 의견을 한 번만 따라주기를 바랐었대. 만일 이번에 엄마가 산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 더 이상 장모님하고 기싸움 안 하겠다고 하셨어. 어차피 아버지랑 장인어른이랑은 자주 만나시고 친하게 지내시잖아. 엄마가 노력을 하겠대. 우리가 엄마 말 딱 한 번만 들어주면 진짜 엄마가 노력을 하겠대.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자신의 체면을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처럼 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시어머니는 강적인 사람이 사돈이 되니까 딱 한 번만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얻은 집보다 시어머니가 사신 그 집이 더 좋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당시 살던 집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일은 시어머니가 집주인과 알아서 해결을 하시겠다 했는데 진짜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친구분의 딸을 그 집으로 들여보내는 수로. 아, 우리 시어머니 정말 수완이 좋으신 분이구나. 진짜로 이분은 한다면 하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감탄도 잠시 저는 그 집에 들어간 걸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저와 남편을 회유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체면 한번 살려줬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니라 아, 내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요리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먹으신 듯 했거든요. 자신이 사준 집이고 그리고 명의도 자신의 것이니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셨고 저나 남편이 출근을 한 시간에도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도 저희 집에 들어오시곤 했죠. 그리고는 집안의 상태를 살피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집에 있을 때 혹은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으면 여과 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 나무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얘 거실에 그게 뭐니? 내가 바닥 조심하라고 했지. 이 바닥은 잘 찍히는 곳이라고 했잖아. 내가 오늘 거실 바닥에 원래는 없었던 흠 2개 발견했다. 절대 떨어뜨리지 마. 여기는 니들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알지 않니? 아, 어머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바닥에 뭐 떨어뜨린 적 없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저 지금 회사잖아요. 지금 통화하기가 좀 뭐해요.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일에 지장을 줄 정도로 카톡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그 거실의 바닥 사진으로 전혀 판별이 안 되는데 자신의 눈에만 흠으로 보이는 듯 했고 그리고 청소 상태가 좀 좋지 못하면 또 그걸로 난리를 치곤 했죠. 저는 참다 참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고. 그냥 다시 집 얻어서 나가자고.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엄마니까 그분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그 정도는 집주인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차이가 있다면 흠이 생길 때 바로바로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지난번 그 집도 만약에 우리가 전세 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쯤 집주인이 우리를 앉혀놓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을 것이라고.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자주 저희 집에서 남편의 밥을 챙기십니다. 물론 제게 식사를 챙기라는 건 아닌데 저녁에 퇴근을 해서 가보면 시어머니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 놓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제 수저와 젓가락은 없습니다. 남편의 것만 있어요. 사람이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진짜 초라해지는 법인데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는 저라는 거 뻔히 알면서 너는 내 음식 입에 안 맞잖아? 너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 내가 내 집에서 우리 아들 밥 챙기는데 뭐 문제 있냐? 왜 그런 눈으로 보니?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하는 음식 안 먹는다며. 다 버린다며. 그래서 우리 아들 양만 가지고 온 거야. 나는 음식 버리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 너도 네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해. 대신 네 엄마 음식은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여긴 내 집이니까 내 음식만 갖고 들어올 수 있어. 알겠니? 아, 어머니, 왜 약속은 안 지키세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면 저희 엄마랑 좀 잘 지내보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아닌가요? 진짜 어머니, 저 이 집 들어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호의를 베푼다 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럼 어머니도 니네 엄마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뭔가요? 지금 어머니 집에 산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퍼라고? 내가 언제 약속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했지. 그렇게 할게라는 말은 안 했는데? 들어오기 싫었어? 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너 사실 여기가 환경도 좋으니까 들어온 거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그리고 너 그거 알아? 원래 좋지 않은 집에 살다가 좋은 집으로는 가도 좋은 집에서 떨어진 집으로는 못 가는 법이야. 나아갈 생각도 없으면서 참 웃기는 애네. 얘, 여긴 내 집이야. 네 명의 집이라고. 니들 지금 돈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깐족거리시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막 다투고 있으니까 놀라긴 했겠죠.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니 저는 그날 남편이 한 행동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좀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엄마 체면 좀 세워달라 하지 않았냐고. 또 어떤 걸로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했길래 엄마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냐고 바로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챙길 것도 없었고 그냥 제 가방과 핸드폰만 챙겨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죠. 엄마도 놀라고 아빠도 놀라고 엄마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 그러길래 거기는 왜 들어갔냐고. 네가 네 발등을 찍은 거라고. 그래서 김서방은 뭘 어쩌자는 거냐고. 진짜 너랑 시어머니랑 싸우고 있는데 네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 엄마 편을 든 것이냐고. 막 정신 사나울 정도로 묻는 겁니다. 듣기가 싫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는 비난도 시끄러운데 엄마도 다시 비난 섞인 말을 늘어놓을 것을 상상하니 끔찍하더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설득해 잠시 저와 떨어뜨려 놓긴 했는데 새벽에 아빠가 제 방문을 노크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통화를 했다고. 내일 김서방이 온다고 하니 못 이기는 척 가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막을 테니 한 번만 시아버지 봐서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그리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와 시아버지는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저와 시어머니는 적이 되었으면 되었지 좋은 사이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 엄마 편을 들 수가 있지? 상황 하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자기 엄마 비위를 건드렸다고? 지 엄마가 내 비위를 건드린 건데? 다음날 저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하루 휴가를 썼고 그리고 엄마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살라고. 안 그래도 어제 삼촌한테 다 말해놓았다고. 삼촌이 전세를 놓았던 집이 있는데 그 집 지금 비었다고. 그 집으로 너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우선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좀 접점을 줄이고 상황을 좀 알아가 보자고 했는데 저는 물론 시어머니와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날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그 사람과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던 남편의 전화가 오게 되죠. 장인어른께 들었어.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삼촌 집이 지금 비어 있다고 거기로 들어가라 하시네. 아, 또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 그냥 당신이 엄마를 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사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 좀 힘들다. 뭐라고? 또 이해를 하라는 말을 하네? 아, 알았어. 그냥 하는 소리야. 아버지도 거기로 가야지만 엄마가 질주를 멈출 것 같다고 하시긴 했어. 그래, 거기로 가자.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우리 집을 사자. 이거 뭐 이사하다가 날 새겠어. 우선 삼촌댁 주소 좀 알려줘. 미리 검색 좀 해보게. 주소? 알려줄게. 그런데 내가 알려줄 주소는 삼촌집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될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가정법원이라니? 나는 너랑 이혼할 거거든? 니네 엄마도 끔찍한데 그런데 너가 더 끔찍해. 이렇게 한 번에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게 웃기기도 한데 나 너한테 정내미 다 떨어졌어. 니네 엄마 하는 짓 엄청 웃겼는데 그 웃긴 행동들을 감싸고 이해하라는 너한테 더 실망했고 그 모습이 더 꼴같았다 생각이 들었거든. 주소는 땡땡땡 가정법원으로 접수할게. 검색해서 미리미리 알아놔. 나는 너랑 이제 그만할 거니까. 알았니? 양가 어머니들의 기싸움으로 잘못된 단추를 끼긴 했었지만 더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완벽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양가 아버지들은 말리셨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면서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를 하면 되는 건데 남편한테는 제가 실망을 한 것이고 정림이가 떨어져 버린 거였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이 정도로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는 거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부부의 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삼촌네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 돈으로 산 살림들 싹 다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이 미운 거지 물건들이 미운 건 아니니까요.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수치를 올린 사람이 된 것 같아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 떨어진 사람과 덜 떨어진 사람과는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냥 부부의 연이 아닌 걸로 그렇게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